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3% 이상, 나스닥은 0.6% 이상 내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 상무부는 10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석 달 연속 2.7%를 기록하다 소폭 반등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잠정치가 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됐던 속보치와 같고 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도 부합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 6.57% 급등하면서 6만 7천 달러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126%가량 상승했고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단 하루 앞뒀던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M7 중에서는 알파벳만이 유일하게 좀 강보합으로 약하게나마 상승부를 켜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전날 1.2%에 이어서 이날까지도 1.5% 이상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들어서는 이 AI 반도체의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었죠. 하지만 최근 한 달 들어서는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좀 되돌림 나오는 모습들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10월 PCE 가격 지수와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모두 예상치에 부합이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감소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새롭게 속보 하나가 전해졌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가량으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단 한 달 만에 또다시 0.25%포인트 동일한 폭으로 좀 인하를 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국과 현재 미국 간의 금리 차이는 1.15%포인트가 됐고요. 또 한국은행이 내년 디지털 화폐 CBDC의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첫 결제 시연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각 CBDC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의료와 의료 AI 그리고 2차 전지 진단 키트 오늘도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가운데 또 오늘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 일정까지 기다리고 있죠. 이 형제와 3자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의 향방까지 현재 좀 갈라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요. 흐름 체크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과연 전체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이 반도체 보조금체 검토 소식과 더불어서 관세 폭탄 소식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 시장. 오늘의 경우에는 0.19% 약하게나마 다시 한번 반등 힘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500선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이 여전히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다행히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방어해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5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95선입니다. 이로써 코스닥은 거의 12거래일째 현재 600선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물 나란히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600억 원 이상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이 약하게나마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드론주 오늘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방부의 전투기를 비판하고 또 이를 드론으로 대거 교체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발언 여파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무인기, 드론 시대에 유인 전투기는 쓸모가 없다면서 좀 강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었죠. 이 드론을 바탕으로 한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게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도 드론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저희가 주목을 해볼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어제 미국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흔들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종목들이 신기하게 움직이네요. 어디가 지금 움직이냐면 자, 최근에 막 움직였던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면 어제는 남북경협주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움직였었죠. 여행주도 그때 비자가 풀리면서 중국 비자 풀린다 그래갖고 막 급등하고 여행주. 그리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오늘도 강하지만 의료 AI 관련주,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쪽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양자 기술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움직였죠. 어제 오늘 계속 지금 보안주 움직이죠. 거기다가 오늘은 또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 움직이죠. 거기다가 사료주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움직여요. 엠폭스 관련주 움직입니다. 지금 휴마시스 좀 전에 10% 급등 VI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돌아서 움직이는데 자 지수 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걸 해야 돼요. 지수가 급락이 없어요. 어제 미국장이 빠지긴 했는데 오늘 코스피 보면은 안 떨어지죠. 코스닥도 안 떨어집니다. 어제 미국장 빠졌으면 떨어질 만도 한데도 안 떨어져요. 뭐 살짝 떨어지는 거 0.5% 얘기하는 거, 뭐 2% 3%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반등 주간으로서 미국장이 일단 추수감사절 때문에 살짝 빠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에 놓여 있고요. 일단 신고점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면 특징이 뭐가 진짜 좋아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종목들이 죄다 모든 섹터들이 많이 빠진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패턴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조정받아서 박스권 저점에 있는 애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됩니다. 뭐 테마는 의료 AI, 인공지능, 로봇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들 보면 대부분 다 떠 있어요. 다 떠 있으니까 어제 남북경협주도 살라고 하니까 뉴스 나오니까 이미 다 떠 있죠.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치고 가는 흐름들이 10개 종목 중에서 한두 개는 그렇게 가는데 8, 9개는 그대로 떨어지고 조정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뭔가 이슈가 내재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휴마시스도 일전에 엠폭스 진단키트 찬바람 불면은 제약바이오다 해가지고 바닥으로 내려오면은 살 수 있는 종목이고 뭐 등등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움직이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많이 빠져있던 애들이 다시 반등을 줄 거고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반등을 줄 거고 지금 유투바이오도 코로나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바닥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움직이는데 오늘 코스닥이 859개 상승입니다. 자, 미국장도 보고 어제 미국장은 많이는 안 빠졌는데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그러니까 추수감사를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기대감이 약간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뭐 조금 빠졌다 그러는데 뭐 많이 안 빠졌으니까 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오늘 끝나고 근데 선물은 움직입니다. 선물은 플러스 권역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전략 자체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제도 드렸었던 퍼스텍처럼 이렇게 차트가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바닥 권역에 있는 애들, 전저점에 내려와 있는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을 건드렸을 때에서 장점은 안 빠져요.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단점은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근데 장점이 웬만하면 안 빠져요. 이슈는 계속 있고, 그래서 드론 이슈가 됐든, 양자 컴퓨터가 됐든, 보안 이슈가 됐든, 조선주가 됐든, 뭐 남북경협이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사료주가 됐든, 뭐 여행 관련주가 됐든, 차트가 떠 있으면 철저하게 지금은 배제를 하고요. 내려와 있으면 공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하는 데는 괜찮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더 우세한 종목들이 상승 종목들이 더 많고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수가 급락할 거를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명확한 주도주가 좀 부재한 장세입니다. 계속해서 수급이 어디로 가야 할지 단순히 좀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의 급락 위험성은 어느 정도 하방이 닫혀 있다고 말씀 주셨고 또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현재 수급 천천히 모아지고 있는 흐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이 다음 드론 세계를 이끌어줄 오늘 주인공이 누굴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어제에 이어서 또 퍼스텍 한번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지금 시각 퍼스텍 바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9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205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이 낙폭 과대주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죠. 이 퍼스텍도 좀 비슷한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제 올라간 게 없고 최근에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가 지금 저쪽 중동 사태가 약간 뭐 휴전 느낌으로 되지만 거기는 휴전이 될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또다시 얘기는 나올 게 될 거고. 그래서 방산 이슈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무기를 수출을 여기저기 타진을 이미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뭔가 또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떠 있는 거는 부담이 돼도 내려간 상태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뉴스들이 알아서 나와요. 뭐 갑자기 또 머스크가 나와갖고 뭐 드론을 또 뭘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가 또 다시 얘기가 나오면 쟤네들이 또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중동 사태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또 다시 바뀌게 되면 그럼 또 다시 뭐 드론에 대한 뭐 방산주들이 다시 또 반등을 줄 거고 그래서 방산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은 거지 뭐 안 좋아서 조정받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종목들 죄다 움직이는 게 바닥에다가 튀고 바닥에다 튀고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부터 어제 그저께 움직였던 어제도 이제 DTNC 이거 다 드론주인데 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차트가 아직 안 꺾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네들이 움직이면 그때는 순환매로 퍼스텍도 따라서 올라갈 자리니까 차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U자, W자 이렇게 이중바닥형 바닥자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애들은 지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퍼스텍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방산으로도 들어가고 남북경유주 들어가도 여러 가지 엮이는데 일단 드론 관련주 일단 머스크가 드론에 대해서 주창을 했으니까 이쪽을 강하게 뭔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또 이슈는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로봇 관련주, 지뢰 로봇,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인공지능 관련 로봇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으니까 퍼스텍은 이래저래 바닥에 있다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또 남북 경협에 방산, 마지막으로 로봇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 퍼스텍. 최근에 좀 핫하다는 테마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가격적인 매력이 높습니다. 잠시 후에 매수가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나와 있네요. 18일 휴마시스 1,72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9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1,950원, 3.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또 20일과 21일 현대약품 3,625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새 9%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3일 연속 목표가를 달성해줬고요. 또 20일 오성첨단소재 1,446원, 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번 주 사강 보도록 하시죠. 25일 하나 마이크론 나와줬네요. 1,190원 1.8%의 상승률이고요. 26일 오성 첨단 소재 1,452원 1.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일 오늘과 동일하게 퍼스텍이죠. 3,300원인데요. 0.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정리를 해보고 왔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오늘의 퍼스텍, 매수가까지 동일할지 참 궁금하고요. 또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까지 다 같이 한번 훑어보고 올게요. 자, 어제 들었던 퍼스텍. 어제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나 비슷하니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셀바스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 엄청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급등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막 쫓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쫓아 들어가면 10개 중에 8, 9개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한두 개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한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수는 없습니다. 확률이 반반만 돼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에서는, 지금 지수대라는 거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날아다녀요? 아니죠. 이렇게 위쪽으로 강하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거나 뭐 750 돌파를 하고 뭐 800대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강한 상황이 나오면 셀바스 헬스케어든 바닥에 있든 두 가지 다 그냥 다 질러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폭등을 안 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폭등으로 뽑아주진 않습니다. 계속 박스권으로 계속 압축하면서 누르면서 가죠. 장점은 종목들이 급락이 없다라는 것. 단점은 10개 중에 한두 개는 계속 움직이는데 8, 9개는 올라가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장점만 부각하면 되죠. 바닥에 있는 종목은 때려 죽여도 지금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쉽게 하면 돼요.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애들은 10개 중에 한두 개 올라가고 8, 9개는 그대로 떨어지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퍼스텍처럼 올라가지 않은 이 초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61선 방향이 머리를 들었느냐 내렸느냐 그리고 61선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 매매를 쳐야 되는데 자, 거래량 괜찮죠? 61선 우상향으로 틀었죠? 61선 위에 있죠? 이런 애들을 매매 패턴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또 지들은 또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사기가 부담되도록 이렇게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으니까 저걸 쫓아가야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고민, 그러니까 성광밴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추세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 애들은 사기가 부담되도록 이렇게 떠 있어요. 61선이 우상향돼 있고 61선 위쪽에 있고 차트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방법들을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요. 61선 밑에 있으면 약한 거, 위에 있으면 강한 거, 거래가 실려 있으면 좋은 거, 안 실려 있으면 그냥 잠자는 거. 근데 거래 실리고 61선 우상향으로 그쵸? 추세가 돌려 있는 애들은 대부분 지금 지들은 또 강하다고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한 것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데 조정이 내려와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살 수는 없고 내려오면 사세요. 성광밴드처럼. 근데 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퍼스텍이 바닥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죠, 내려갔죠, 올라갔죠, 내려갔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사주면 돼요. 샀을 때 장점은 뭐다? 잘 안 떨어진다. 지수도 안 떨어지고 지금 종목들이 은근슬쩍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 추가 매수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어제 샀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잘 가져가시고 이따가 가격 전략 뭐 요 가격일 텐데 추가 매수 해놓고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해서 장은 뭐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표육 종목들 다 수익 달성이 됐단 말이죠. 그 달성됐던 그 비결은 지금과 같은 비결.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급등하는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에서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코스피가 갑자기 막 5%, 8%, 뭐 2,800 돌파되고 뭐 그러면 쫓아갈 필요도 있겠지만 돌파 매수. 근데 지금처럼 있을 때서는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수도 약한데 코스닥도 약한데 쫓아가지 말고 그냥 바닥권에 있는 것들 그냥 주워 담았다가 또 다시 드론, 뭐 머스크 아니면 무슨 뭐 방산 수출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콱 하고 들어주면 깔끔하게 팔아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밑에 있을 때 사주고 올라갈 때 팔아먹고 어차피 밑에 사줬는데 지하실로 지금은 땅굴 파는 흐름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급등명중 종목 이번에는 샤페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샤페론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사줄 필요가 없다. 기다리면 내려올 거다. 내려오는 중이죠. 더 기다리세요.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꾸 떨어지네. 나는 저거 사기 싫어라는 마음으로 바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갈 때는 사고 싶은데 내려오면 사기 싫어져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사고 싶어질 겁니다. 하여튼 오징어 다리만 갖고 있는 분들만 보유하시는 거고 168%나 올라간 종목이니까 그냥 보유한 분들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퍼스텍이네요. 자 지난번에 드렸던 퍼스텍 자리 그때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수익이 났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다시 사라고 이미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제가 한 2, 3일 동안 그냥 팔아라. 지금 지수가 안 올라간다. 급등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갖고 있냐. 팔아라. 그 내려오면 다시 사라. 내려올까 지금 다시 사라고 지금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면 돼요.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러다가 넘어가면 좀 아쉽지만 다른 거 사면 되고, 지수를 보면서 속도를 같이 맞춰가면 됩니다. 지수가 폭등 나오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팔아요? 지수가 폭등 나오는데. 그럴 때만 보유가 되는 거고요. 지수 폭등 안 나오면 굳이 욕심내서 갖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한 20% 나와요. 퍼스텍 한 20% 나옵니다. 이게 여기 딱 20%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나오니까 깔끔하게 5% 10% 단기 매매하기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뭐 천무도 잘 되고 무슨 미사일도 잘 되고 무슨 뭐 탱크도 잘 팔리고 뭐 잠수함도 뭐 수주하고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각 우방국들한테 너네들 나라는 너네가 지켜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다들 이제 자주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사야 되는데 미국에서 무기 좀 갖다 주고 그러면 미국에서 한 4년 기다려, 8년 기다려, 10대는 못 주고 한 2대는 갖다 줄게. 우리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나와요. 유럽에서 야 전차 좀 갖고 와 그러면은 우리 한 8년 걸릴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필요하면 우리 쓰던 것도 그냥 바로 갖다 주죠.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방산 쪽에서 가성비 쪽으로 뛰어나면서 AS도 뛰어난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라는 거를 전 세계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기사가 또다시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저기 많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경찰 노릇을 안 한대잖아요. 다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돈 있는 나라들은 이제 자꾸 이제 우리나라의 무기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근데 방산주들은 안 끝났습니다. 그 방산주들이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대형주만 갈지 조그만 애들은 가지도 않았죠. 그럼 이제는 갈 차례도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지난번에 올라올 때 13% 목표가 달성됐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또 추천주를 줄 거고요.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자 얘도 더 이상은 안 떨어지죠. 더 이상은 안 떨어진다 뿐 올라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할 텐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합법화한다 그랬죠. 내각 구성했죠. 이 얘기 또 나올 거라 그랬죠. 나올 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안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안 떨어져. 떨어져도 누가 손해냐? 여러분들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요런 데 샀을 거니까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산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이걸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서 거래에 실렸던 이렇게 샀던 애들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들이 아쉬우면 또 올릴 겁니다. 보유하셔도 되겠고. 자 다음은 오성첨단 또 오네요. 오성첨단에서 16% 수익 한번 났고 25% 수익 나올 건데 뭐 조만간에 또 다시 거래 실리고 뭐 다시 트럼프가 뭐 합법화 뭘 하겠다. 합법화 2번 하겠다, 3번 하겠다, 4번 하겠다, 5탕, 6탕, 7탕 이렇게 계속 기사가 또 나올 거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본격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쪽 기사도 나오고 저쪽 기사도 나오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한다고 그랬고 그럼 내가 그걸 구성을 왜 했는데요? 뭘 하니까 안 했겠죠. 그럼 기사가 나오면 바닥 여기 있겠어요? 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날 거라는 생각에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퍼스텍 가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오늘 아침에 막 저쪽 움직이는데 뭐야 뭐 지금 뭐 날씨 추워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은 아주 폭등을 하네요. 폭등을 해.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그냥 바닥에서 안 갔던 애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순환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다 올라갈 만한 핑계가 있는데 봐봐요. 오늘 12% 폭등하잖아요. 부럽습니까? 여태까지 떨어진 거는 이 12%가 불어오면 먼저 마이너스 70%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억 기준으로 7천만 원 깨지고 1,200만 원으로 바꿔가면 돼요. 그게 부러워요?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 기사가 뭐 뉴스가 뭐 엠폭스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뭐 복제약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기사는 뭐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오든 말든 뭐 하여튼 그런 기사 항상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퍼스텍도 그렇고 뭐 오성첨단소재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안 떨어진다는 게 지금 장점이란 얘기예요. 오늘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이 퍼스텍도 자 오늘의 표 종목이 퍼스텍도 어제 3,300원에서 공략을 했죠. 그 가격을 회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서 지금 3,200원대인데 지금 3,225원 내려와 있거든요. 그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하여튼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세요. 급락이 없습니다. 급락이 없고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고 차트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월봉을 보면은 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월봉을 이렇게 길게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면 딱 봤을 때 이 그림이 떠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 눈에 보이죠. 자, 이게 월봉입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데 월봉을 보면 월봉이 일봉 아니고 일봉으로 보면 더 많이 올라가 보여요. 근데 월봉으로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죠. 대형주들은 많이 갔어요. 대형주 현대로템 월봉상으로 이만큼 갔으면 이게 대충 몇 배를 가면 2020년도 기준으로 뭐 600%, 800% 대형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 1,700% 많이 갔어요. 근데 퍼스텍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거래량도 봐서도 얘는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고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거 현대로템처럼 1,700% 17배 먹어야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도 바닥에 있으니까 떨어질 자리는 없고 올라갈 일은 있는데 그 폭이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20% 사이는 나오니까 그거 단타 쳐라 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한 달, 두 달째 리딩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니까 종목들이 깨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튀고 시간이 튀고 그래서 잘만 팔면 돼요. 그래서 수익 날 때.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추가 매수 아까 말씀드렸던 3,22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계속 하시고요. 추가 매수 하고 나서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하면 욕심을 내도 됩니다. 지수가 막 2,800, 2,900, 3,000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뭐 안 팔고 버티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지수가 안 올라갈 때는 그냥 10% 많이 먹으면 20% 그럼 항상 절반 정도는 꼭 팔아주는 그런 습관을 가져가는 게 일단 좋겠다라는 전략으로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 드론 관련주 퍼스텍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퍼스텍 볼 거고요. 저희 3,220원 선에서 추가 매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고민 상담 시간이 이어지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신풍제약, 오늘 흐름이 좀 굉장히 좋네요. 12,700원에 25%의 비중. 현재 신풍제약 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1,480원 선에 좀 거래 중인데요. 현재 좀 차트를 보자면 5일선을 가볍게 좀 돌파를 해준 다음 21선 위로 좀 올려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조금만 더 보유하면 단기간 내에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많이 빠져서 셀바스 헬스케어, 뭐 저건 메디케어, 의료 AI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일단 CDMO 관련주 쪽에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닉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일단 알테오제는 최근에 좀 빠졌던 거에서 반등은 오늘은 좀 약한데 리가캠 바이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뭐 특별하게 큰 이슈가 뭐 터져갖고 뭐 코로나 뭐 2탄, 3탄 이런 이제 큰 악재가 뭐 악재라기보다는 제약주의 호재죠. 근데 그런 이제 급변 사태가 뭐 벌어지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심심하면서 나오는 뭐 금리나 수혜주 얘기 아니면 거래도 없죠. 뭐 생물보안법 얘기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다시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움직이는 경우가 지금 다분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많이 빠진 폭에서 반등을 기다리면서 가져가는 건 가능합니다. 매수 가격이 19,000원 아니고 12,700원이면요. 수익으로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갖고 가다 보면 이제 날씨도 이제 슬슬 이제 추워지고 이제 눈도 내리고 그럼 이제 호흡기 질환, 뭐 코로나, 엠폭스, 뭐 독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도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자리니까 얘도 13,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20원, 또 25%의 비중인데요. 지금 주가 흐름이 5일선에 딱 달라붙어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0.52%가량 내려서면서 11,5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만요. 또 하나 이슈가 지금 떴는데요. 어제 해외 계열사의 308억 규모의 채무 보증 결정이라는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좀 아슬아슬한 좀 적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서 있는 가운데 여기서 300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이라니 전문가님 오후 들어서 조금 더 폭락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 이미 뉴스는 나왔는데 급락이 없다는 얘기는 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서는 뭐 하한가를 가든가 폭락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미 벌써 차트는 그걸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하락 각도가 심하죠. 다른 애들이 비하면. 뭐 이게 이렇게 급등할 것처럼도 보이지 않지만 일단 그런 얘기들은 다 털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아예 악재들이 계속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쏟아지는 게 막 계속 나와주는데 주가가 이렇게 흔들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미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다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나갈 사람들 싹 다 나가면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들어 올릴 겁니다. 항상 그러는 패턴들을 다 보여줬으니까요, 여태까지. 차트상으로는 하락의 한자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요. 여기는 이제는 버텨야 될 자리고 아니, 어제 들어갔다 그러면은 손실도 없죠. 어제 들어간 상태라면은 어제 뭐 12,000원대, 뭐 11,800원대 들어갔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피하면 되죠. 굳이 이거를 가지고 올라가기를 바랄 필요가 뭐겠습니까? 갖고 있다가 도망 나오면 되는데 어제 들어갔다면. 근데 지금 매수 가격 보니까 35,900원이에요. 예전에 들어가고 손실도 마이너스 70%더 되네요. 마이너스 한 73%? 엄청난 손실이죠. 그럼 갖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얘가 그 악재들을 털고 터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차트 각도와 흐름을 봐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악재 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오르면 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오르면 그때 한 2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도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빠지긴 오랜 시간 빠졌지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카카오 차트를 보면 돼요. 카카오가 이제 좀 움직이죠. 네이버도 이제 좀 움직이죠. 근데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쭉 떨어지고 1년 6개월 떨어지고 2년 떨어지고 3년째 떨어지고 지금도 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좋아할 건 아니지만 아직 얘도 멀었어요. 바닥 완벽하게 치려면.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좀 강하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좀 얘는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근데 물론 여기를 돌파가 돼야지 확실하게 얘는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 뚫어야 돼요. 여기 24만 4천 원짜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으면 그거를 돌리는데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심택도 빠진 거는 오랜 시간 됐죠. 얘도 1년, 2년, 3년째 지금 하락의 N자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돌리고 올리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최소 3개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25,300원에 또 1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0.05% 강보합권에서 약하게나마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19,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좀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난 3개년간 그리고 올해까지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타사 동사 대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네요.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냥 박스권의 모습인데 거래량이 없네요. 시가총액도 보겠습니다. 3천억짜리 종목.
제약 바이오주들이 더 이상은 이제 저점을 깨거나 막 폭락하는 흐름들이 사라져서 안전은 해요. 지금 위치에서 얘도 크게 떨어지거나 그럴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재현성, 획기적으로 하여튼 그쪽 관련 섹터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그런지 적자네요. 근데 이게 뭐 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르죠. 나중에 정말 대박이 터지는 뭔가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쨌든 대형주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년 3, 4월 달쯤에서 감사 보고서 있을 때는 좀 그때만 조심하면 되고요. 지금은 요게 저점이 되고 이게 고점이 돼서 이쪽으로 반등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매수 가격 근처 25,000원대 올라오면 한번 파세요.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지수가 폭등을 하면 25,000원에서 팔기 전에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지만 지수가 그렇게 폭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올 때 팔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에 30%, 지금 이 시각 0.51%가량 올라서면서 9,900원. 아직까지도 좀 만원 선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오늘 차트상으로 보자면 다시 한번 좀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YC 앞으로의 전략 좀 장기적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YC도 아직 정신을 차리려면 오래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과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이제 조선주들이거든요. HD, 그러니까 금융주들, 그러니까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쪽들이 차트가 강하고 좋아요. 걔네들이 상승장에 맞는 차트들이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차트가 달라요. 현대, 미포, 차트가 다르죠. 느낌도 다르고 차트가 다르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 좀 전에 YC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뭐 성광밴드도 있지만 동성화 인텍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뭔가 들어주는 그죠. 힘이 좀 다르죠. 힘이 좀 다르고 성광밴드는 아예 그냥 날아다녔고 아예 차트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그냥 바닥에서 돌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이렇게 우상향을 돌리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IT가 하이닉스만 봐도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힘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 필요가라든지 하여튼 뭐 잘릴 위기에 놓여져 있고 뭐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어쩌저쩌 얘기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니까 종목들도 바닥을 쳐야 되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 칠만도 하거든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도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아직 바닥을 안 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닥을 치면 12,000원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으니 여기선 손절하지 말고 그냥 버텨보세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아직 IT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삼성중공업과 같은 성광밴드와 같은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차트들의 모양들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종목들은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갔던 애들이 결국은 그렇게 올라가고 지금 증권주, 보험주도 맨날 떨어졌던 종목이 몇 년 동안 조선주들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조선주, 삼성중공업 추천했다가 유상증자하고 감자 맞았는데 그때 흔들렸다가 바로 올라가고 팔라고 했지만 이게 바닥입니다. 이게 갑니다 했는데 지금 그때서부터 지금 몇백 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주식은 길게 봐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게 아직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힘들겠지만 바닥을 돌리게 되면 또 열심히 또 올라갈 테니까 좀만 더 참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00원에 또 60% 비중이 높은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32,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거래량은 충분히 붙어주고 있는데요. 최저점 라인에서 언제쯤 나올까요, 전문가님? 자, 가온칩스 많이 빠졌어요. 얘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매수 가격은 56,000원. 가능성은 있어요. 올라올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도 심할 테고 손실도 무지하게 크고 한 43%, 45%.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미국장이었으면 이쯤 떨어졌으면 여기서 감아 올려서 다시 신고가 갔을 텐데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뭐 더 떨어져도 뭐 손절보다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IT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본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 일론 머스크 관련한 기사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테슬라가 아니라요. 이 테슬라 이외에도 또 새로운 머스크 트레이딩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이 제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Elon Musk announces xAI's plans to launch AI game studio. 자, 이게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xAI의 AI 게임 스튜디오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간밤에 밝혀줬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게임에 좀 손을 댄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밑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lon Musk xAI to launch an AI game studio while reports reveal plans for a standalone chatbot app. 이 독립적인 챗봇 앱을 가진 이 AI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한 이 xAI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xAI, 일론 머스크만의 이 스타트업 AI 그런 기업이죠. 게임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 게임 스튜디오를 좀 만들 계획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 소식과 함께 이 챗 GPT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 독립형 챗봇 앱을 출시할 계획까지 밝혀줬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또 밤사이에 자신의 SNS 계정이죠. 여기 X에다가 너무 많은 게임 스튜디오들이 대형 회사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머스크는 본인이 소유한 AI 스타트업 xAI가 이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Make game great again. 게임을 다시 훌륭하게 만들겠다라고 게임 시장 전체를 좀 부흥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머스크 트레이드가 기존의 전기차, 스페이스X, 로봇 휴머노이드, 스타링크, 뉴럴링크, 드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게임주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걸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기존의 이런 테슬라와 같이 이런 전통적인 머스크 트레이딩 이외에도 이렇게 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xAI의 게임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안정성 있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에 지금 테슬라를 지금 몇 번째 지금 계속 갖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슈가 풍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나운서님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그냥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머스크라는 인물이 예전에 도치코인 이슈부터 굉장히 이슈가 화제가 많이 됐었던 이슈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그때 당시 도치코인 같은 경우도 그 주가를 올리려고 엄청나게 그냥 트위터에다가 그쵸? 트위터에다가 막 엄청나게 막 글들을 막 써대면서 결국은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트럼프도 예전에 이제 기업가로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받지만 머스크도 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도 잘하고 광고도 잘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이 주가도 지금 트럼프하고의 지금 관계가 굉장히 그쵸 주요 요직에 지금 있으면서 뭐 이제 AI 차르 뭐 거기에 이제 어쨌든 중요한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미래 산업에 지금 머스크가 핵심 인물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또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CEO의 그 회사가 이제 테슬라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이 됐든 로봇이 됐든 저는 로봇으로 본다 그랬죠. 자율주행은 그냥 얻어가는 거고 저는 로봇으로 보는데 월봉상으로 볼 때 이 신고점 414달러 저는 이게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정부를 얻고 그러니까 얹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호재들은 계속 나오겠죠. 뭐 우주항공을 하든 로봇을 하든 뭐 미국 정부에서 오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밀어줄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싹 다 풀어주고 그러면 조정받을 때 사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이 다 5에서 이탈이 들어왔거든요. 이전에서도 여기서 더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그때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급등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등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라 그랬죠? 테슬라 그랬죠. 이제 지겹죠, 여러분들도? 더 들어야 돼. 한 10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1등이 테슬라, 2등이 지금 엔비디아, 3등이 이제 애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좋아요. 다행히도. 그리고 미국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가야 될 때도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되게 재미도 없고 물탔더니 더 깨지고 그러지만 미국 주식은 지금까지 최소 못해도 2년 동안 뭐 길게 보면은 뭐 40년, 50년, 뭐 100년 동안 물탔던 사람들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역사적인 신고점의 의미는 그거예요.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지금 물타갖고 많이 손실받았으면 어제 그저께에서 물타갖고 고점에서 여기서 사갖고 물타서 깨진 경우는 있어도 1년 전, 2년 전, 3년 전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40% 났는데 어떡할까요? 추가 매수하세요 했을 때에서 깨진 사람이 있겠냐고요. 신고점으로 갔는데. 그리고 미국 시장은 좀만 떨어진다 그러면 연준이 나와가지고 돈을 갖다 풀어대고 트럼프가 나오든 뭐 바이든이 나오든 어쨌든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풀든 뭘 하든 아니면 CEO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주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있고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 경영 안 하잖아요. 자식한테 넘기기 위해서 세금 뗄 걱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부러 주가를 내립니다.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쪼개요. 쪼개고. 그리고 주가를 내려야 100조짜리 1000억짜리로 만들어야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돼요. 미국은 그랬다가는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새고랑 찹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랑 틀립니다. 상황 자체가 벌써 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테슬라 떨어지면 꼭 사세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2차 전지 우리나라 주식 뭐 살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해주는 얘기 있어요. 2차 전지 보지 말고 어차피 2차 전지 테슬라 보고 움직인 거였잖아요. 테슬라가 떨어지면 얘를 사세요. 우리나라 주식은요. 많이 올라가면 그대로 떨어지는 건 원래 그랬는데 그 공매도라는 부분,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공매도 부분, 그다음에 이세 경영을 위해서 잘 가는 주식도 쪼개가지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혹은 유상증자 다 주주들 다 피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이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되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면 주가를 일부러 내립니다. 안 걸리게 하면 되죠. 내리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소멸할 정도로 아주 그렇죠? 이따만한 주식을 이따만하게 만들어갖고 아주 코딱지만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세한테 넘기면 세금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주식은 단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272달러 있죠. 일로 조정을 받기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다 그랬죠. 뭐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거를 뭐 팔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뭐 비중이 많으면 잠깐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죠. 근데 비중이 없으면 뭘 팔아요? 팔기를 그냥 내려오면 더 사면 되죠. 그래서 272달러, 여기 250달러 근처인데 여기 그다음에 220달러 이렇게 내려올 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작년부터 해오기는 했는데 하도 우리나라 주식 답답하니까 아예 그냥 코너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매매 정도만 그냥 대충 먹으면 먹고 팔고 물타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은 추세만 안 꺾이면 돼요. 제가 오늘 갑자기 미국 주식도 이제 하락장 왔습니다. 추세 꺾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심하면 되지만 미국 주식은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자, 다른 종목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테슬라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사주지 마세요.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꼭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오늘 새로운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금리 인하가 단행됐으니까 환율 체크 꼼꼼하게 하셔야겠죠. 지금 이 시각 이 1달러당 1,393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환율은 큰 변동사항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소폭 조정받는 모습 간밤에 나와줬고요. 오늘도 낙폭 과대 종목들에 관심 가져봐야 하는 우리 시장.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퍼스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